이렇게 총리가 된 마거릿 대처는 본격적으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빠르다. 진짜.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 타파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로 한 것은 파업을 줄이는 거였어요. 당시 영국은 오랫동안 강성노조들의 고질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특히 마거릿 대처가 총리에 당선되기 불과 4~5달 전인 1978년 연말 그리고 1979년 연초 겨울에는 영국에서 역대급 대규모 파업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바로 불만의 겨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영국은 14년 만에 역대급 한파가 찾아와서 매서운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란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1979년 1월에는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와, 오일 쇼크 그때였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으로 석유 운송이 중단되자 공장과 발전소는 물론 병원, 학교 이런 공공기관들까지 난방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결국 많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영국 전역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1979년 1월 22일 영국에서 하루에 1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근데 영국도 실제로 운송업자들이 파업을 당시 했을 때 이제 출퇴근을 못 하니까 이제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로자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까지 바로 타격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뤄졌는데 그게 파업이 한 2~3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마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파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다 쓰레기 더미예요? 네. 쓰레기가 왜 저렇게 그거 있는 뭐 거예요? 환경미화원도 파업한 건가? 런던의 레스터 광장의 한 복판 모습입니다. 파업 당시 런던의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파업을 선언하는 바람에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들이 없고 이렇게 한가득 쌓이게 된 거죠. 와, 진짜 심각하다. 예.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 내겠습니다. 당시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파업이 영국 사람들에게 끔찍한 충격을 줬는데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끔찍한 충격. 끔찍해. 정답. 규현 씨? 경찰? 어, 왜냐면 범죄자들이 막 난동 부릴 거 아니에요. 아, 신나고. 잡을 사람이 없잖아.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오. 간호사나 의사가 파업을 하면 진짜 난리 끔찍하겠죠. 나잖아요. 그렇죠. 혜성 씨 오답. 정답. 지원 씨? 이게 약간 쓰레기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그 쪽. 사실은 그렇죠. 환경이요. 아니 똥은 알아서 없어지는 거. 똥. 아 근데 그런 정화조차. 직원 정화조 직원들이- 차량들 있잖아. 왜 똥 푸는 차들. 음. 뭘 되는데? 신박한데 오답입니다. 지원 씨. 힌트를 드리자면 혜성 씨가 말한 거랑 정반대예요. 정답. 송이라 기자님? 장의사들. 송이라 기자님 정답입니다. 와, 진짜 촉이 좋으시다. 대박. 진짜예요? 네. 웬일이야? 아 그럼 뭐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렇죠. 그거구나. 1979년 1월에 리버풀 지역에서 묘지에서 무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터 관리인들 이렇게 장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킨 거죠. 와 저건 조금 짜증나겠다. 네, 당연히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파업을 진행한 무덤 관리인들이 술집에서 폭행당하는 일들도 간혹 벌어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파업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분야가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여파가 가장 심한데요? 네, 파업의 여파가? 네, 석탄? 정답입니다. 바로 광부들이 일하는 석탄 광산이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 연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90% 이상을 석탄 연료로 썼다고 하니까 이제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석탄 광부들의 탄광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거의 온 나라가 멈춰서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냥 일상생활 마비겠네요. 뭐 불도 안 들어오고. 진짜 저기서 파업하면 끝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뗄 수가 없게 되면은 공장의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또 학교도 난방을 못 하니까 전기도 못 쓰고 휴교해야만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당시 영국의 많은 광산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광산의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잦은 파업이 발생했던 거죠. 쉽지 않네. 이렇게 광산은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결국 탄광노조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서도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빗발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 이두저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당시 영국의 석탄 광부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것도 사실이죠. 광부들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둡고 환기 안 되고 그런 광산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당시 탄광노조의 파업 상황이 잘 드러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Yesterday,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referred to methods of the striking National Union of Mine Workers as the enemy of the people. Got enough food there, scab. 배신자라고 불리는구나. Scabs eat well, eh? This rule of a 파업 안 union 하면 배신자인 never. 거야. It's a picket line. 이게 무서운 거야. 참여 안 하면 완전 배신자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탄광노조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덜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 파업하는 광부들은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출근하던 광부들이 탄 차량에 3피트짜리 콘크리트 더미를 던지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이 때문에 운전기사는 사망하고 광부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일어났죠. 아, 왜 파업을 강요해? 교수님 뭐 이렇게 되면은 탄광 노조의 파업을 막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가렛 대처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네, 마거릿 대처는 상당히 과감하고 치밀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전국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탄광 20군데 정도를 과감하게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2만 명의 광부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당연히 대처 결정에 반발하겠죠. 탄광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마거릿 대처는 이 파업이 길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대비해둔 상황이었죠. 파업이랑 상관이 없는 비노조원, 운수 노동자들을 확보해서 석탄을 나르는 일에 대비를 하기도 했고요. 파업 기간 동안 사용할 석탄을 미리 전국의 발전소에 충분히 실어놓기도 했고 또한 석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도록 발전소 발전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고 또 유사시에는 석탄을 해외로부터 긴급 수입할 방안까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한 거네요, 파업에.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철저히 뭐 준비를 한들 이 파업이 더 점점 더 확장되고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처한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진행하던 시위대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찰 기마대를 투입하기도 해요. 결국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강력한 충돌이 발생했죠. 그래서 기마대를 투입한 마거릿 대처한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에 대응해서 마거릿 대처가 이에 뭐라고 답했는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하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마대가 아니라 탱크를 보내겠습니다. 와, 세네요. 와. 철의 여인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고서 폭도 혹은 내부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더 크게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What we've got is an attempt to substitute the rule of the mob for the rule of law. And it must not succeed. 마거릿 대처는 탄광노조가 영국 성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피터 씨, 이 마거릿 대처가 파업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위가 벌어진 기간에 경찰들이 체포한 불법 시위자는 거의 10,000명이었어요. 와우. 그 중에서 한 8,000명이 유죄됐고 제일 길었던 처벌은 9개월 감옥 가는 거였고 뭐 시위하면서 사망했던 사람들도 있고 양쪽이 되게 강렬했어요. 경찰도 탓 없는 거 아니에요. 시위자들만 이렇게 같이 싸웠던 거죠. 교수님, 그럼 이 마거릿 대처와 탄광 노조 사이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종식시키나요? 이후에 대처와 노조 사이의 대립은 무려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파업은 마거릿 대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 이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탄광노조 파업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업노조가 마거릿 대처에게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크겠지. 또 탱크 보낸다는데 뭐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임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받죠. 네, 그리고 석탄이 일반 시민들한테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겨울. 겨울. 그렇죠. 아, 여름이 왔구나. 그렇죠. 계절이 지났어. 네, 바로 여름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석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탄광노조는 별로 얻은 것 없이 오히려 노조원 절반을 잃어버린 채 파업을 종료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대처는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한 겁니다. 아, 팔아버렸어. 네. 쉽게 말해서 국가의 돈으로 운영하던 산업체들을 민간 기업에 판 거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네요. 네. 마거릿 대처가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는 당시 영국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 전반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산업들을 국유화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씨, 당시 영국이 얼마나 많은 산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런던 시민 케이스를 말하자면 진짜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나라 소유하는 회사들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수돗물, 전기, 전화 통신사도 British Telecom이었고 TV도 BBC, British Broadcasting Company, 버스하고 철도도 다 국가 예산에서 운영되는 만큼 거의 다였어요. 브리티시만 붙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운영했다고 네네. 생각하면 되고 저도 80년대 커가면서 다 브리티시 뭐뭐뭐 네. 생각이 나요.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면 산업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 산업체들이 아예 파산해 버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 후에 빠르게 국가 경제를 회복해야 됐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대신 이렇게 국유화했을 때의 단점은 영국 정부의 국고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세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체들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국가에 의존하면 되니까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이렇게 국유화된 산업들을 관리하느라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적자가 쌓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극대화하게 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최대치로 높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렛 대처가 국고의 낭비를 줄이고 또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유화했던 산업들 대부분을 다시 민영화하게 돼요. 그럼 마가렛 대처의 그 정책으로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뭐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굉장히 규모가 큰 국유 기업들을 매각해서 얻은 총수익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가늠이 안 돼. 조단위 아닐까, 조단위? 진짜 조단인 거. 약 334억 9,700만 파운드로 한화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41조 4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죠. 와. 와.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부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홍은아 기자님,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민영화를 했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유화를 했을 때는 이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비스 요금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다 정상화가 되면서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를 민영화하자, 공영화하자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민영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극대화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국가 소유였던 산업체들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직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때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는 대공황 시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자 수가 대처 정부 시기에 나왔던 거죠. 불만이 많이 쌓이겠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마거릿 대처가 추진한 민영화에 대해서 영국 사회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만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뭘 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철의 여인 그 아이언과 그 다림질 다림이라는 얘기 뜻이죠. 뜻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그래서 이 만평은 이제 마거릿 대처는 실업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된 거예요? 뭐 안 된 그러게. 거예요? 뭐 좀 몇 개는 하지 아니 말지. 그러니까 차츰차츰 뭐 민영화를 하면 되는데 한 방에 다 왜 때려버렸어요? 한 방에 다 때려가지고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그런 이제 추진력이 대처의 강점이자 단점. 아니 그렇게 완전 극과 극 성향이야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를 확 가는.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펼친 정책들은 모두 장점도 단점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대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극단적으로 갈려왔던 거고요. She stopped Britain going bust and turned things around and made it possible to govern Britain again. Margaret Thatcher embodied a great evil, and indeed, you know, it wasn't just the miners; it was the entire working class of the country, which has suffered from her policy.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대처를 보고 영국병을 타파한 능력 있는 총리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영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자유주의의 마녀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완전 극과 극이네. 이렇게 대처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이것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치인에 대한. 선거? 그렇죠. 네. 선거. 네,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된 지 2년째인 이제 1981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대처에 대한 지지도가 25%였다고 해요.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죠. 네. 게다가 이건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저조한 총리 지지도였다고 해요.